대출의 문턱이 정말 높아졌어요. 땅값이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호황기가 다시 돌아왔나? 안녕하세요. 빌딩은 최수진입니다.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켰는데요. 올해도 상반기가 너무 금방 지나갔죠. 제 체감상으로는 사실 엊그제 새해가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던가 상반기 전반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그리고 빌딩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금리라든지 이 대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오늘 켰고요. 요새 사실 시장 분위기라고 하면 정말 갑자기 급반전된 느낌은 있어요. 그 분위기만 보면 호황기가 다시 돌아왔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고, 저번 주에 거래된 걸로 저희 부동산 내에서도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수익이 잘 나오는 수익형 건물도 매각이 됐고, 그리고 4억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 부지 컨셉의 매물도 소진이 됐고, 단순 입지가 너무 좋아서 투자할 만한 시세 차익용 건물, 그리고 고급 주택까지 진짜 다양한 컨셉의 매물로 저희가 거래를 했는데, 금액대도 되게 다양하게 거래가 많이 됐어요. 특히 90억에서 한 100억 초반대까지의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들이 생각보다 거의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다시 불이 붙는구나 라고 제가 정말 피부로 느낄 만큼 거래량이 진짜 많았었던 하반기의 시작이 아니었나. 사실 상반기를 단어 하나로 딱 정리하자라고 하면 저는 대출인데요. 대출의 문턱이 정말 높아졌어요. 물론 본인이 직접 사옥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매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사를 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출에 크게 제약은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은행에서 임대업으로 대출을 해주는 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임대업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너무 현저히 낮으면 담보대출 비율을 확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투입되고 싶으셨던 분들도 아쉽게 투입되지 못한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23년도, 24년도 고금리 시대보다는 금리가 많이 안정화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도 담보대출이 막히니까 거래량이 아주 많이 상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대출이라는 건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한 금액 대비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한 22년도까지 저희가 극호황기라고 표현했었던 그때 거래된 가격들, 그리고 그 감정가들이 너무 고평가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임대료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금리도 또 워낙 낮았었던 시기라 사실 대출을 최대한으로 많이 해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임차 시장도 사실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없을 때 온전히 그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건 임대인의 몫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정말 그 이자 수익 없이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까지도 대출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런 호황기 때 고점에서 대출을 받아서 샀었던 임대인들이 공실 기간이 길어지고 그 이자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은행도 그 이자를 받는 입장에서 경험치들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출을 조금 보수적으로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어느 정도 유연해질지에 따라서 그 하반기의 거래량을 좀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임대 수익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 건물의 경우에는 매수자들의 뭐 현금 흐름이라던가 추가적인 사업 수익이 있는지가 증빙이 되면 추가 담보대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무조건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전만큼 막 80%, 90%까지 대출을 받는 걸로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보단 조금 보수적으로 담보대출 비율을 조금 낮추시고 매물을 검토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의 분위기를 조금 예상해보면 상반기에 손님들도 그렇고 정말 매입 의지가 강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데도 대출이 잘 풀리지 않거나 그래서 아쉽게 물건을 놓치신 분들도 꽤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륨이 조금 작은 메인 입지의 건물들은 다 소진이 됐다 보니까 사실 그 물건을 놓쳤다라는, 그러니까 나도 물건을 조금 매입하고 싶다라는 그 심리적인 압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분명히 하반기 거래량을 결정짓는데 좀 한몫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조금 몇 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엔 본인이 어떤 물건을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음에 들어 했는지에 대한 컨셉들을 더 명확하게 추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매물들을 소개받는다면 조금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금리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 우위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또 갑자기 급반전되는
느끼시는 날이 올 거예요. 정말 극호황기 때처럼 완전 매도 우위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시기로 완전 반전이 되기 전에 매수자분들은 본인이 생각해놓은 컨셉 안에서의 매물이 나온다면 좀 확실하게 딜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도자분들도 시장에 매물이 오래 머무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리가 좀 낮아졌고 그리고 대출이 조금 유연해진다면 사실 더 많은 매수자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수요가 조금 많아질 때 적정선으로 물건을 매각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저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고 또 오래 빌딩 시장 안에 있어 보니까요. 항상 느끼는 게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제가 20년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건물을 매입해서 뭐 대수선을 하거나 신축을 해서 지금 재매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때 거래가 됐었던 매물이 지금 다시 시장에 나와서 재매각이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매물들을 보면 정말 3, 4년 동안 땅값이 이렇게 오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로 거래 사례도 굉장히 많이 찍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고 싶었던 지역에 내가 생각한 금액대에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조건이 맞는 건물이라면 이번 하반기에는 꼭 시장에 투입되시는 걸 목표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